복도를 타고 방광으로 들어가기 쉽다. 장내 세균들이 쉽게 방광에 침입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결국 요도에 가까운 질과 항문의 상태에 따라 방광의 건강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일반적인 여성의 질에는, 건강한 질에는 이제 그 젖산균 락토박실라이라고 하는 몸에 좋은 그 유익한 세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질의 정상적인 산도를 유지를 해주고 외부의 세균으로부터 침입을 방지를 해주는 일종의 방어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젖산균이 제대로 잘 그 분포를 하고 있어야 질염도 덜 생긴 뿐만 아니라 잦은 질염으로 인해서 동반될 수 있는 방광염 같은 것도 좀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성의 경우에는요, 요도나 질이나 건강한 여성의 질은 약산성을 띈다. 그렇다면 세정 방법에 따라 질의 산도는 어떻게 변화할까? 3명의 건강한 20대 여성에게 각각 물, 비누, 그리고 소독액으로 쓰이는 포비든 이오드로 하루 2차례 질 세정을 하게 했다. 일주일 후 질 내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산도를 체크해 보았다. 물로 세정을 한 경우만 산도의 변화가 없을 뿐, 비누와 소독액인 포비든 이오드의 경우는 산성도가 낮아졌다. 유해군이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실험하신 분들 중에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물로만 세정을 하신 분이 가장 산도의 변화가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질의 세정은 깨끗하게 물로 씻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단지 이제 뭐 어떤 염증이 의심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수술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생리 전후로 분비물이 많이 나오면서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든지 할 때에는 좀 세정을 좀 더 자주 해줘야 하지만, 그것도 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약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질 세정 전용의 세정제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의사가 정해준 어떤 그 목적에 맞는 세정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일반적인 건강하신 분들은 굳이 그렇게 많이 비누를 쓰거나 열심히 세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보통 일주일에 1~2번 정도. 30대 주부 신미정 씨는 7년 동안이나 방광염으로 약을 먹어왔다. 초기엔 며칠 동안 항생제를 먹으면 낫는 그저 간단한 질환으로 생각했다. 처음에 먹었을 때는 저 하루에 3번 정도 먹었는데요. 그게 이제 일주일간만 먹으면 이제 증상이 괜찮아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자꾸만 반복해서 발병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1달간 먹어야 또 괜찮아지고. 방광염은 1년에 4번 이상 재발했고 동반되는 증상도 점점 심각해졌다. 그런데 얼마 전 검사에서 방광 삼각부 부위에 염증과 궤양이 발견됐다. 그 염증 소견을 저희가 관찰을. 저희가 처음에 2003년도에 그 발병을 했을 때는 뭐 증상이 그냥 그 소변 올 때 아프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는데, 이제 그게 자꾸 횟수를 더해가면 갈수록 최근에는 이제 소변 올 때 이게 끝에 이제 하얀 가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병이 좀 많이 오래되고 이제 좀 심각했다는 거를 좀 느끼게 됐어요. 7년 전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의 병명은 급성 세균성 방광염. 그런데 지금은 세균이 없는 상태인데도 염증과 궤양이 발견되고 있다. 방광염이 여러 번 재발하면서 만성화된 비세균성 방광염으로 진행한 것이다. 균에 의한 감염 이외에 이런 만성 방광염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점막 하층으로 뭐 인프루라든지 아니면 섬유모세포 같은 것들이 침착을 하면서 섬유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방광벽이 비대해지고, 그럼으로써 방광의 탄력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뭐 빈뇨라든지 요절박, 그리고 하복부 통증 같은 증상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비세균성, 진짜 말 그대로 비세균성인 만성 방광염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부위가 이제 방광이 되게... 정상인과 만성 방광염 환자의 방광은 그 모양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만성 방광염인 경우 방광벽이 두꺼워져 있고 주변 조직과의 경계도 불분명하다.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방광 점막의 섬유화가 진행된다. 방광벽이 두꺼워지면서 탄력을 잃게 되고 방광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신미정 씨를 7년 동안 괴롭혀온 만성 방광염. 왜 방광염은 계속해서 재발하는 것일까? 첫 번째 제가 이게 발병했을 때
2003년도에 발병했을 때 비뇨기과에 가니까 여기 그 비뇨기과 선생님이 저한테 어떤 심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지 초반에 묻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하게 됐었거든요. 12년차 주부인 신미정 씨. 아이들을 돌보는 일부터 집안 행사까지 챙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제는 집안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어김없이 방광염이 재발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배가 이제 많이 아프면 아랫배가 많이 아프면서 소변 올 때도 좀 많이 아프고 머리카락도 막 빠지고 이렇게 두통도 생기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 과연 스트레스와 방광의 건강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실험용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스트레스에 따라 소변의 양과 횟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다. 스트레스 그룹의 경우 좁은 공간에 물과 먹이를 공급하지 않고 낮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 환경을 만들었다. 3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쥐들과 정상 쥐들의 소변 양과 소변 간격을 체크해 본 결과 스트레스를 받은 쥐들의 경우 소변 양은 적었지만 소변을 보는 횟수는 더 많았다. 방광이 그만큼 더 자주 수축한다는 얘기다.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의 전체적인 저항성이 떨어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평상시에 방광염이 잘 걸릴 소지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노출이 된다면, 예를 들면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뭐 잠을 많이 못 자거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영양 섭취를 잘 못하면서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한 상태로 계속된다면 방광염이 훨씬 더 잘 생기겠죠.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경험을 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방광염으로 병원을 찾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방광염은 며칠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는 약간은 단순한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생각일까요? 미국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중증 방광염을 앓고 있는 여성의 경우 경증, 즉 방광염을 경미하게 앓고 있는 여성에 비해서 우울증의 위험이 무려 6배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증 방광염은 환자들에겐 고통스러운 질환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연구 결과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방광염은 감기처럼 그저 한 번 왔다가 가는 이런 단순한 질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 상처난 것을 송곳으로 갈퀴로 휙 긁어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그냥 나 아파 이게 아니라 제가 아기를 셋을 낳는데요. 아기 낳는 거의 3배 정도가 아프다고 하면 그게 맞을까요? 아유, 걸을 때는 자욱마다 아프지요. 자욱마다 찔르지요. 한 이 뱃속에 꼭 내 생각에 바늘이나 핀이 요만한 게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지난 95년부터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려온 임영월 씨. 나 또 시작이야. 냉장고 문을 열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송곳으로 방광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다. 통증 때문에 소변을 보는 건 고통 그 자체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은 임영월 씨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이었다. 좀 어떻게 꽉꽉 눌러봐. 나 쇠뭉치가 뱃속에서 폭파되는 것 같아. 아유, 뭐 아픈 정도가 뭐 그런 정도가 뭐 맨날 이 반복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거 뭐 어떻게 감이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게. 고통이 너무 심해서 119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여러 번.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병명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산부인과와 신경외과를 전전했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제일 처음에는 방광염이라고 약을 많이 먹었어요. 처음에는 약을 많이 먹다가 그래도 안 나서서 하여간 산부인과를 계속 다녔거든요. 근데 가는 병원마다 피에도 이상이 없고 오줌에도 균이 안 나오는데 신경성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아파서 어느 병원에서 신경
정형외과 치료도 권해서 받아봤고